우리 당의 그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진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법원 판결 존중해서 비대위 즉각 해산하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의원총회의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스스로입니다.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돌아온 다정회 8월 29일 5시 정치부회의 지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에 가처분 결정 이후에 오늘 첫 비대위 회의를 열었잖아요.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합의를 했는데 조금 전 영상에서도 봤지만 당내 혼란은 계속되고 있네요. 네,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돌고 돌아서 다시 권성동 대행체제가 된 건데요. 그러네요. 당내에서는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윤상현, 유이동, 최재형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라는 네. 그런 취지인데 아까 이제 마지막에 잠깐 등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안철수 지금 이제 이 글이네요. 네. 안철수 의원도 SNS를 통해서 같은 주장을 폈죠. 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은 새 비대위를 구성하는 건 법원 판단 취지와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당내 입지는 점점 더 줄어드는 이제 그런 모양새고요. 네. 사실 이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면은 전국위를 거쳐야 되잖아요. 서병수 전국위 의장하고 또 의견 차가 있다는 거죠. 네, 서병수 의장은 오늘 악법도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건데요.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모은 만큼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그런 상황인데,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오늘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네.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이 전 대표는 영화로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 영화요? 네, 이번에는 반지의 제왕 속 대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짠! 이거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네. 그거 알아요. 이름이 아라곤인가 그렇죠. 그럼 대사도 아시겠네요. 대사, 그러니까 아라곤이 사우론에 맞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전의를 불사르는 그런 장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빈칸에는 우리는 싸운다 아니에요? 우리는 맞습니다. 싸운다. 맞아요? 우리는 네. 싸운다. 제가 너무 네. 문제를 쉽게 냈나요, 국장? 약간 쉬웠어요. 그럼 네. 내일은 조금 난이도를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이는 건 좋은데 네. 일단 제가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는 좀 정리를 해야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럼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은 운영진 구성에 변화가 있습니다. 휴가를 떠난 조익신 멘토를 대신해서 전다빈 기자가 일주일 동안 정치 인사이드를 맡게 됐는데요. 전에 한번 와본 적 있죠? 네, 네, 올 초에 뵀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다고 그럴 거죠? 네, 맞습니다. 조익신 선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네. 하고 가겠습니다. 네, 더 잘해요. 더 잘하면은 뭐 조익신 멘토한테 제가 뭐 따로 꼭 올 필요 없다고 또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정회원분들의 의견은 소통반장 백반장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 가처분 결정과 관련된 의견이 많았는데요. 먼저 황규순 님께서는 법원의 판단을 요구했으면 법원의 판단을 따르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카카 님께서는 법원이 비상 상황 아니라며 진짜 비상 상황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김신재 님, 비상 상황 자체가 정당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의 신청도 3심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대법원 가면 비대위 측이 승소
생소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응답하라 다정회 주제 홍보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백반장 바쁘게 좀 많은 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이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가 많은 하루인데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은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7.77%라는 역대급 득표율로 민주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1라운드 지난 대선, 2라운드 지방선거에서는 판정패했지만 이제 3라운드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로서 치열한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어제 오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인적 작업 더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정무수석실 비서관 2명이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별이 5개, 가정에는 5시, 뉴스픽도 5개죠. 뉴스픽 5 시작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네, 3세판 그리고 칼바람이 분다. 명단 있다 없다 800원의 무게 마지막 통화녹음 금지법입니다. 저 옛말에 인생은 3세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3번은 가야 진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자, 지난 2차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판정패를 당했던 이재명 의원. 이제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되어 마지막 3라운드 링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지엄한 명령을 엄숙히 받들겠습니다. 네, 최종 득표율 77.77%. 네,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표 경선 최고 득표율이었던 이낙연 전 대표의 60.77%를 훌쩍 넘어선 기록인데요. 자, 어대명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든든한 아군도 잔뜩 얻었습니다. 최고위원 1위는 정청래 의원, 이어서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까지 지도부가 구성됐습니다. 자, 고위원을 빼곤 모두 친명대로 분류되죠. 자타공인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된 겁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고식도 제대로 치렀습니다. 오늘 아침 친명계 지도부를 이끌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고요. 이어서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양산의 평산마을로 향했는데요. 일종의 친문 끌어안기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상황은 잠시 후에 정치 인사이드에서 전해드리고요. 자, 3라운드에 올라섰으니 대결 상대를 명확히 해야겠죠.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민생 앞에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네, 1라운드는 지난 대선이었죠. 지난 5년간 인물난을 겪던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소위 쟁쟁한 잠룡들이 치열한 차기 다툼을 벌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여러 고비를 헤치고 당당히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거머쥡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다시 인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0.73%포인트 차이 석패였습니다. 이 대선 내내 대장동 비리와 부인 김혜경 씨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가 꼬리표처럼 따라붙었고 끝내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의 벽을 넘지 못한 거죠. 모든 책임은
이 부족한 후보에게 있습니다. 지금의 이 선택도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의 발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대선 석 달 만에 치러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역시 민심으로부터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인천 계양을 출마로 첫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전체 결과는 민주당의 완패였습니다. 이 대표는 당시 방탄 배지라는 조롱과 당은 죽고 혼자만 살았다는 비판을 안팎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방선거 장관 때문에 저도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국내에서 지금 통과할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지선 패배에 대해서 이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당 내부에서 제기된 패배 책임론을 딛고 압도적인 당대표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청하며 마지막 3라운드에 승부를 걸었는데요. 자, 어쨌든 현 시점의 챔피언 벨트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도전을 허락할까요? 저는 야당을 포함해서 국회와 함께 일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늘 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국익과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영수회담은 대통령에게 더 부담입니다. 잘 풀리면 협치에 나섰다라고 칭찬을 받겠지만 자칫하다간 야당의 공세에 밀리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죠.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1대1 회담이란 점에서 야당 대표의 존재감이 대통령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100마디 미사 여구보다 한 번의 협치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이 내로남불, 국정 발목 잡기를 벗어나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 노력으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물론 이 대표에게도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득표율은 압도적이었지만 전체 권리당원 투표율은 30%대에 그쳤는데요. 그러니까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은 적극 투표했지만 어대명의 회의감을 느낀 나머지 당원들은 아예 투표에 나서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는 아직도 떼지 못한 사법 리스크 꼬리표입니다.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리 처방과 부인 김혜경 씨 의혹까지 검경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이 대표 기소는 예정된 수순인데요. 이번 당원 80조 개정 논란에서 보듯이 실제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내 친명계 대 비명계 내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걸 디테일로 빠지면 집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공천 학살이랄지 이재명 개파가 싹쓸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탕평 인사를 해야지. 쓴소리하는 의원들도 막. 그렇죠. 그렇게 해야 단합식 되는 겁니다. 근데 네,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칼바람이 분다입니다. 자, 이제 슬슬 가을이 시작되나 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 불어오는 바람이 유독 더 매섭습니다. 추석 전에 비서관급 참모진 어떤 중폭 개편 가능성 있고 내부 감찰도 지금 고강도로 하고 있는데 인적 쇄신에 이렇게 나서게 되신 배경이나 의의가 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의 고강도 내부 감찰과 인적 쇄신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월 추석 연휴 전 10명 안팎의 비서관이 교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서관급 자리가 총 35개, 이 중에 10명이라면 적어도 소폭이라고 치부할 수는 어렵겠죠. 자,
자, 대통령실 7층에는 이미 피바람이 분다 이런 말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대통령실 7층에는 정무수석실과 시민사회수석실이 있는데요. 자, 오늘 정무수석실 소속 홍지만 정무 1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비서관이 동시에 자진 사임했습니다. 지난주에도 행정관 3명이 권고사직 처리됐으니 정무수석실에서만 5명이나 물갈이가 된 셈이죠. 자,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용이 극심해지는 과정에서 여의도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정무라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있어 순조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더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오후에는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시민사회수석실 A비서관의 징계 수위도 결정합니다. 또 같은 수석실의 B비서관은 인사 개입 혐의로 공직기관 비서관실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었는데 며칠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을 위한 국정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을수록 더더욱 스스로에게 자신들에게 냉혹하고 냉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내부의 윤핵관 속가내기 또는 검찰 라인 대 윤핵관 라인의 권력투쟁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을 하고 보니까 윤핵관 라인에 문제가 있었을 뿐 그게 목적이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보완하고 채워 나가는 것이다. 수석도 예외가 아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추가 인적 쇄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명단 있다 없다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자 명단의 파기 여부를 놓고 행안부의 오락가락 해명이 논란이 됐습니다.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의 가족이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초청장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었죠. 자, 행안부가 맨 처음에는 모두 파기했다라는 입장을 냈다가 다시 일부는 보관 중이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초청장 명단과 관련 문서 일체를 파기했다고 행안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은 아마 실무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게 대통령 기록물법의 법에 위반이 되니까 지금 다시 말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의원실에서 자료 달랬는데 자료 다 파기했다고 안 주면 되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 참석자 중에 공문으로 접수하는 명단은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보관했고 나머지 인터넷과 이메일로 받은 명단은 단순 개인정보라 파기했다는 건데요. 자, 야당은 논란이 된 인사들의 참석을 숨기려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행안부와 대통령실 모두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의 네 번째 픽은 800원의 무게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인 오석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큰 논란 없는 무난한 청문회가 예상된 가운데 과거 오 후보자가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했던 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이나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10분 공감을 합니다. 이 버스기사 해임 판결 2년 뒤 8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검사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앞으로 유념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통화녹음 금지법입니다. 자, 현행법상 제3자가 아닌 통화 또는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당사자 간일지라도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을 금지하자
이런 내용의 통화녹음 금지법을 발의했는데요. 자, 논쟁이 핫해지자 리얼미터가 여론조사에도 나섰습니다. 통화녹음이 내부 고발 등 공익 목적으로 쓰이거나 자신을 보호할 용도로 쓰일 수 있어서 법안 발의 반대한다. 네, 64.1% 차지했고요. 이 통화녹음이 협박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개인 사생활,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어서 찬성한다. 이런 응답은 23.6%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인데요. 아무래도 무고죄나 갑질 의혹 등을 밝히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응답하라의 주제는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의견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아니지만 혹시 이제 백 반장이 보다가 이제 관련된 의견이 들어오면요, 좀 체크해놨다가 내일 추가로 신체커에게 토스해주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실 인적 쇄신 작업 속도를 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반영됐다는 그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신체커도 오늘 속보를 얘기했지만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했다는 속보가 오늘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은 자진 사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홍지만 정무 1 비서관과 경윤호 정무 2 비서관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이 정무 라인의 관리 책임을 물은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최대 10명 안팎의 증폭 개편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요, 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개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는데 어때요?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미흡한 그런 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새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있죠. 네, 오늘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는데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3주 연속 소폭 오름세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8월 한 달간 지지율을 보면 8월 첫 주에 29.3%로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아주 소폭씩 올라서 8월 넷째 주 지금 33.6%를 기록을 했는데요.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2.5%포인트 내린 63.3%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요인으로는 지난주 국회의장단 회동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 300m 확장, 그리고 전통시장 등 민생 현장 방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조금 일러 보입니다. 자, 지금 이 8월 마지막 주에 일간 그래프,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사한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이 화요일에 35.7%, 30% 중반대까지 올랐던 지지율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시 30%대로 좀 떨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일간으로 보면 조금 네. 떨어지는 양상이었다 이런 건데요. 자, 리얼미터 측은 30% 중반대 안착도 기대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 유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팬카페 대통령 일정 유출 논란 등으로 상승분이 증발해서 이 주간 기준으로 소폭 상승에 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인용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지지율까지 좀 봐야 상승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잠시 후에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상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상황이 뭐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네. 지지율에 글쎄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혜원 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입니다. 이 대통령실에 부는 칼바람, 지휘고와 막론하고 예외 없다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내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되 비대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의총에서 결정을 내렸죠. 오늘도 관련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분간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당헌 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역,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 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든 국민의힘의 선택.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로 징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사실상 이 법원의 결정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법원이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비상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전국의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한 부분은 받아들였습니다. 일종의 선택적 수용인 셈이죠. 국민들이 볼 때 웃을 일이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죠. 비대위가 효력이 정지됐는데 어떻게 비대위원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준석이 싫다. 이거를 굉장히 긴 얘기로 써놓은 거거든요. 네, 법원의 결정문에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고위는 이미 해산이 됐고 비대위는 현실적으로 존속한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정지하되 비상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문에는 분명히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비대위는 우리 전국위원회 또 상임전국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탄생한 것입니다. 네, 다시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당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의원 8명 정도입니다. 원래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도 있지만요. 중진 의원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 비대위 구성은 꼼수라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주도한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국민의 판단, 국민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의 당의 위기는 사실 당 지도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매우 큽니다. 당원 당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법 절차를 편의적으로 남용하도록 용인함으로써 당 지도부가 스스로 자초한 비상 상황이자 자해 행위였습니다. 네, 반면 당 지도부는 법원의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적으로 말했죠. 담당 판사의 성향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헌법상 정당 자치의 헌법 원칙을 훼손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재판장의 성향 때문에 우려하는 이야기들이 사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네, 이 특정 연구 모임, 법원은 이 해당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니다 이런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판검사 출신이 대부분인 비대위 인사들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네, 비대위가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위 소집 요구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서 의장은 비대위 전환을 결정한 지난번 전국위 소집 때도 개인적으로는 비대위 전환에 반대한다 입장을 밝혔었죠. 문제의 본질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저는 윤 대통령의 핵심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요, 이 새로운 비대위 전환 절차 밀어붙이겠다는 태세입니다. 서 의장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고위 당직자로서 본인 철학이 아니라 의원들의 총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을 직접 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비대위 전환 절차도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미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여론도 좀 살펴야 하는 상황인데 이 새로운 비대위로의 전환 역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도를 하게 됐죠. 헌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는 없다 못을 박았는데요.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으면서 혼란 수습에 키를 쥐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본인의 거취는 추석 전 새 비대위를 구성하고 난 뒤에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혼란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에게 주어진 직무와 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당이 곤란할 때마다 중심에 있었고 또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도 도맡아 왔습니다. 원내대표 당선 2주 만에 국회의장의 이 권수안박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번복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을 방어하려다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 파문으로 번지는 일도 있었죠. 비대위 전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윤 대통령과의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 공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다시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비대위 전환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무리함, 법원이 이번에 조목조목 지적을 했죠. 결국은 윤 핵관과는 좀 거리가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을 잃었고 권 원내대표는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즉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당내에서는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수습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수습하겠다고 하는 것도 본인 욕심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좀 엄중한 시선이 있다는 걸 본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도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왔는데요. 더 이상의 갈등을 피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겁니다. 표고동 심은 뜻을 알아들어야 돼요. 오동잎이 떨어졌으면 가글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가고 원내대표를 뽑아서 새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도 명분을 찾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자기 갈 길을 갈 겁니다. 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로 이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국민의힘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오늘 접수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무효인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고 또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영화의 한 장면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When we forsake our friends and break all bonds of fellowship. But it is not this day. An hour of wolves and shattered shields when the age of men comes crashing down. But it is not this day. This day we fight. 네, 이 전 대표 덕분에 요즘 제 발제 영화가 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이라는 틀 안에서 윤 핵관과 맺은 동맹 언젠가는 좀 깨질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이렇게 싸우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인데요. 이 전 대표는 가처분 결정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JTBC 썰전 라이브 출연까지 취소하면서 공식 발언을 자제하고 몸을 낮췄습니다. 책임 있는 분들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면서 조상들의 묘역이 있는 경북 칠곡에서 성묘하는 장면 공개를 했는데요.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이나 쓰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모습까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자 화가 난 듯합니다. 칠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정희용 의원의 지역구라면서 한 방 쏘는 행동이다. 정치를 항상 게임처럼 바라본다라고 말한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의 발언 동영상을 올리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여기에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역시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호적인 사람을 당대표로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굉장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이준석 전 대표의 수위 넘은 발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당원분들이 정말 많이 지친 것 같거든요. 네.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었든 심판을 받겠죠. 네, 가처분 결정 언제 나올지 참 궁금했는데요.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되면 여권 내 갈등 일단락이 될 거다 하는 기대에 좀 헛된 바람이었을까요? 오히려 당내 갈등은 더 악화하는 모양새입니다. 당내 문제를 법원에 들고 간 것도 문제였지만 법원의 결정도 당내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으로 가게 된 것은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대통령실, 여당 전부 정치에 실패한 겁니다. 네, 과거에는요, 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법원이 갈등의 물꼬를 튼 일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추윤 갈등,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징계에 불복해서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 때입니다. 당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에는 징계를 제거했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법원 결정 하루 만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또 추 전 장관을 사실상 경질을 했습니다. 당시 갈등이 일단락됐던 바가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 복귀와 관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여당 지도 체제 문제, 여당 의원이 중지를 모아서 결론 내려야 할 일이라고 한 걸음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다. 또 대통령을 위한 이 윤 핵관들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요. 이 전 대표의 거취에 대한 윤 대통령의 마음, 체리 따봉 문자로 이미 일부 공개가 된 상태죠. 유승민 전 의원은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건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라면서 책임을 인정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뭔가 어떤 꼼수 부리지 말고 정도로 가자 이런 얘기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불수용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다툼 2라운드로 들어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 전 대표와 각을 세워왔던 안철수 의원은 당이 또다시 권성동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는 건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법원 결정 거부한 도로 권성동 체제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전 대표 추가 가처분 신청.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제 그 새 비대위, 그러니까 비대위 직무대행을 맡게 됐는데 일단 본인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물러날 뜻도 동시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새 비대위를 만들려면 이제 전국위를 소집해야 되는데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새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2번 잘못은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는데 관련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추가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서병수 의장이 전국위를 열지 않으면은 부위원장이 열면 된다라는 또 그런 유권 해석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했다고 하네요. 네. 자, 아무튼 국민의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제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견이 분출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관련 속보를 계속해서 반영을 해가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법원이 이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이후에 사실상 인용한 이후에 후폭풍이 또 주말 사이에도 거세게 불었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새 비대위를 만들겠다는 거는 국민의힘이 법원의 결정을 좀 이제 거부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잖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는 쪽으로 오늘 결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오늘 이 비대위원장 없는 비대위를 열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없었죠. 자,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의 직무 대행을 누군가 맡아야 한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맡는 걸 합의했다고 합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당원 당규상 당대표가 있어야만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서 이 만장일치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자, 윤핵관이죠. 네, 장제원 의원도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가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는데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잖아요.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이 그 문장 하나에 대해서까지 서로 얘기를 하고 다수가 합의해서 그 입장문을 했잖아요. 일단은 그 입장문대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걸 존중해야죠. 밖에 나가서 딴소리 하는 게 당에 도움이 될까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 비대위 전환을 주도해 왔잖아요. 당내에서는 이제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뿐 아니고 이 당내 중진 의원들도 권 원내대표에게 거취를 결정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좀 의외의 인물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인데요.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스스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안 의원은 그동안 당내에서 이른바 윤핵관과의 스킨십을 넓혀가는 모습 많이 포착이 됐었죠. 전당대회를 앞둔 전략적 연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윤핵관이 제시한 진로에 제동을 좀 건 모습입니다. 네, 제동을 또 크게 걸었네요. 그죠? 앞으로의 파장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정확했다는 거죠, 지금. 오후에 네. 한다고 밝혔고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역시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서울 남부지법에 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앞서 법원은 이 가처분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의 비대위 전환 절차를 조목조목 따지면서 실체상 하자가 있다라고 봤었죠. 그래서 이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주 비대위원장 본인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네, 정치를 법으로 푸는 데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하여간 끝없는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새로 비대위를 꾸리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과정을 놓고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네요. 네, 의원총회는 토요일 밤 늦게까지 진행됐는데요. 당원 당규를 재정비해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도 일단 결정을 보류하고 사퇴 수습 이후에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논란이 많은 내용들이 의원총회에서 박수로 처리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의총엔 참석 인원이 60여 명에 불과했고 침묵하는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찬성 의견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당론이라고 하기엔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120명의 3분의 2면은 한 90명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결의문 통과할 때 남은 사람이 한 60여 명인데 60여 명에 사실 박수로 통과가 되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봐야 3, 40명 정도 수준인데 그걸 우리 당 당론으로 할 수 있느냐. 네, 반면에 반대 의견은 아주 소수였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인데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은 8명 정도로 집계가 되는데 전체 의원이 한 115명인 걸 감안하면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장 이사장은 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라는 예상치 못한 결론이 나온 뒤 1시간쯤 뒤에 본인의 SNS에 당원 당규를 고쳐서 비대위로 전환하면 된다라는 의견을 가장 먼저 내놓은 사람이기도 한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115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중에서 10%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 8명의 목소리, 물론 소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만 마치 당의 의견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9대 1인 것이거든요. 예.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하자는 의견이 이제 의총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의원총회 결의문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공식적으로 촉구를 한 거죠. 법원이 이 전 대표의 편을 들어줬지만 이 전 대표가 했던 좀 거친 발언들을 들어서 사실상 좀 괘씸죄에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에게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당내 갈등이 더 커질 것이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추가 징계는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로 정책 싸움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은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릴 수가 없습니다. 대중들이나 언론은 그 싸우는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내부 정책 싸움에 골몰한다면은 이 정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그것은 죽이는 행위다라고 제가 설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로 권성동 체제 새 비대위 구성,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 시간 다정한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친한 동생이 주말에 시험을 봐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연락을 했는데 그러다가 우리 수험생분들이 떠올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까지
딱 80일이 남았다고 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능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 대학원 준비, 그 무엇이든 도전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활기찬 한 주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응답하라 다정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 도로 권성동 거취 여러분의 의견은인데요.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여론 보겠습니다. YAIN님께서는 진정한 리더라면 책임부터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군님께서는 권성동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당내 분란의 책임을 통감하고 즉시 이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당 내분이 심한데 내분을 심화시킨 중진들도 반성하고 자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회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생각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지쟁이님, 이제 윤핵관은 물러가고 국민의힘이 달라질 때입니다. 권성동 의원님 이제 좀 내려오시고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독림청만님, 권성동은 법원의 판결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화가 많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고관승님께서는 권성동과 현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이준석 체제로 복귀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고 국민들의 판단입니다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모든 정의원분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이후로도 좋은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다정회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전나빈 멘토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전나빈 멘토, 정의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정의원분들과 많은 소통하고 싶으니까요.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네, 일주일 동안 우리 전다빈 멘토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전다빈 멘토 아주 말 잘하네요. 자 다음은 누구죠? 전다빈 멘토 차례죠? 네,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도부의 첫날입니다. 이 대표는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통합을 통해 민생 개혁의 길을 가자고 강조했죠.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당내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여전히 계파 갈등 등 여러 가지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네, 이재명 지도부의 첫날 키워드 뭐였을까요? 단연 통합입니다. 우리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통합하고 단결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또 국민의 삶을 책임지라 이런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당대표 산하의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책기구 또 민주주의 위기 대책기구 설치를 지시했습니다. 민주당 내 통합을 이루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힘쏟겠다는 건데요. 사실 어제 대표가 되자마자 소집한 첫 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통합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친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은 의견입니다. 우리가 다 친문인데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 뵈러 가는 거고요. 첫날 일정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통합을 위해서라고 배경을 밝힌 건데요. 최고위원들도 우선 첫날이니만큼 친명, 비명 모두 새 대표와 함께 통합 강조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 총질, 중지, 총구는 밖으로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라. 이것이 당원의 지상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우리 지도부는 충분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이제는 당내만을 바라볼 게 아니라 당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향했던 시선을 국민들 삶의 현장으로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통합, 그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네, 이미 이재명당이 됐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제
이 정말 위기의 민주당의 가장 큰 그 단점은 너무 1인 정당 중심의 사당화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다들 지금 우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였다가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금 우려가 있고. 사당화. 지적도 일리가 있는 게 당대표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친 이재명계. 우선 이 대표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는데요. 최고위원들 구성이 친명이냐? 저는 그분들 중에 원래 상당 다수가 저희 무슨 이재명 계라고 불리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자를 맞춰서 당사자들도 본인들이 개파까진 아니라고 우선 선을 긋는 상황. 쓰기도 쉬워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완전한 친명계 이러기보다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이재명 후보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편리상 저는 명팬에 가깝지 않을까요? 오히려 팬심은 있지만 그렇게 개파로 나누긴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2의 진박 감별사처럼 진명 감별사도 등장했습니다. 친명계 위주로 다 된다라고 했는데 저까지 친명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사실 저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새 지도부의 구성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거든요. 아, 친명 아니세요, 그분들? 아니죠. 이재명당 벗어나기 위해선 결국 탕평책 필요한데요. 탕평으로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산뜻하게 출마하느냐, 당을 단합시키느냐, 이 바로메타는 바로 당직 인선에서 나온다. 그렇게 해야 단합시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표도 이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호남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대한 최고위원 임명직 임명에 있어서 특별히 고려하겠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선을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즈음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선출된 이 대표, 왜 통합에 적극적일까요? 압도적인 숫자 77.77% 득표율로 뽑히긴 뽑혔는데 문제는 참여도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은 37.09%로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국민이 뽑은 국민픽 당대표로 보긴 아직 어려운 거죠. 그리고 멀기는 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성공적인 당대표 되어야 되고 본인의 지지층을 넘어서 국민 전체에서 지지도를 끌어올려야 합니다. 대선 패배 후 당대표가 됐다가 결국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말이죠. 그래서 통합에 적극적인 건데요. 친 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는 일단 탕평책으로 해결한다 치고 통합을 위해 넘어야 할 거대한 암초 또 있으니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현실로 만든 주역들이죠. 바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대딸들입니다. 어제 전당대회에서도 이들의 활약 돋보였는데요. 이렇게 머리띠와 응원봉, 그리고 팻말을 든 2030 여성 지지자들이 열렬히 이 대표를 응원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뿐 아니라 친 이재명계가 지도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짝수년생, 홀수년생, 친명 1조, 2조로 나눠서 분산 투표를 유도한 겁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있는 곳엔 어디든 나타나고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떻게든 돕던 강성 지지자들. 이 대표에겐 든든한 지원군들이었지만 당대표가 된 지금은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세지면서 민주당이 팬덤 정치에 매몰되면 일반 민심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 대표는 자신은 소수 팬덤 정치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극소수의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정당이 아닙니다. 120만 명에 이르는 당원들 중에 40여만 명이 참여해서
80% 가까운 분들이 의사결정을 한 것을 가지고 소수 팬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 비명계로 강성 지지자들의 공격 대상이 됐던 고민정 최고위원도 문제가 되는 강성 지지자들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성 팬덤 문제를 일축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강성 지지층들이 존재를 해서 그분들이 당을 좌지우지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깔려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상수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소수의 분들이 그런 이제 과도한 말들을 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당원 80조 수정 등 당의 주요 사안에 강성 지지자, 개딸들이 적극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들 강성 지지자들을 공략할 진보적 정책을 펴가면서도 중도 확장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성패에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의 다음 정치 인생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취임 첫날인 만큼 이 대표의 각오 한마디 들으면서 마칩니다. 새 지도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님의 민주당을 계승 그리고 발전시키고 경쟁 정치, 반사 이익 정치, 차악 선택 정치와 완전히 결별하겠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반드시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답인 멘토는 아주 제스처도 화려하고 에너지가 넘치네요. 네. 어떤 정 의원이 이제 조익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글도 올렸는데 안 와도 된다는 아마 그런 뜻으로 일단 해석은 됩니다만. 왜요? 저희 모두 봤지만 봤어요? 읽지 못했던 그 댓글. 저는 읽을 수 있죠. 네. 그렇군요. 저는 저번에 다빈이가 누구예요? 전 멘토가 저 대신 왔어가지고 못 봤는데 돌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돌려 좀 이따 나옵니다. 네, 오늘 한번 일렬에서 직관했습니다. 돌려 나와요. 좀 잠시 후에 주민에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끝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엔 첫 최고위 회의를 주재했고 조금 전인 오후 3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혹시 관련 속보가 들어온 게 있어요, 박마커? 네, 이제 두 사람이 모두 웃음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를 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이제 다과 자리에서도 역시 통합이 주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서 자신의 지지자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그룹이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도 똑같이 답했는데요. 네, 친명 반면 논란을 의식해서 이 민주당이 하나임을 강조한 겁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이 정치는 이 99%가 아닌 1%도 품고 가야만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더 확장된 것 아니겠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각자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이 명문 정당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약속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첫날부터 이제 통합을 강조했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통합을 강조했고, 다만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제 비대위에서 추진됐다 부결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 문제,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은 권리당원의 전원투표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인데요. 지난 전당대회 때 한창 논란이 됐었습니다. 비이재명계에서 이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서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런 반발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결국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이 됐는데 오늘 비이재명계에서 재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번에 부결됐던 내용은 사실 충분한 수기 과정이 없었어요. 수기를 해서 서두르지 않되 그래도 신속하게 거쳐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비이재명. 네, 이에 비이재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시간 낭비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민들은 이 민생고 때문에 시름을 앓고 계신데 당 내에서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선 제가 아까 비이재명계라고 했는데 친이재명계에서 재추진을 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두 사람이 속닥속닥하길래 그 회의 중에 왜 이렇게 수다를 떠냐라고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려고 했군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또 선출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속보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날부터 통합 강조한 이재명호 하나 되기까진 곳곳에 암초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이던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두 사람이죠. 김은혜 홍보수석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최근 언론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 수석은 대통령실로 복귀했고 배 의원은 당내 여러 사건의 중심에 섰기 때문인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저는 선거 때도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일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죠. 이후 도어 스태핑에서 되도록이면 정제된 발언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사실 이 당선인 시절에는 윤 대통령이 입 때문에 크게 홍역을 치른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언론인 출신의 대변인들이 입 역할을 대신 수행했기 때문인데요. 제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시간들을 이제 마감하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새 아침을 열어주실 배현진 대변인을 제 후임 대변인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전 대변인을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활할 배현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한때 윤 대통령의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맡았던 두 사람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과 배현진 의원인데요. 한동안 잠잠했던 두 사람이 최근 여론의 조명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윗입술을 맡았던 김은혜 수석부터 줌인해 보겠습니다.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대위 공보단장 또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네, 돌돌김, 돌고 돌아 김은혜일까요? 돌려. 네, 전답인 멘토의 복귀 기념으로 회심의 밈을 한번 써봤습니다. 김 수석, 이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그만둔 뒤 경기도지사에 출마했었죠. 이후 분전 끝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석패한 뒤로는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 80여일의 잠행을 깨고 복귀 신고식을 치른 곳, 용산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지난 21일 다시 윤 대통령의 입으로 복귀한 건데요. 이번엔 윗입술이 아니라 온전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당초 김 수석은 이 독일에서 6개월 동안 정책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밟을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김 수석의 복귀는 대통령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이른바 이 윤심의 힘이 작용했던 겁니다. 제가 윤심보다 윤심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심을 잡기 위해 나섰다라고 하니까 그 다른 많은 후보님들이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내심 그 윤심을 많이 물어보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접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인물로도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국민 소통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막힌 곳을 뚫어줄 구원투수로 발탁된 셈입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평가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수석, 야당을 상대할 땐 거친 입이 되기로 마음 먹었나 봅니다. 국회 운영위 대비부대부터 돌직구로 승부를 걸었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 그냥 기억나시냐고 여쭤본 것조차도 이렇게 답변 태도를 그렇게 하시면 예? 이 정상적인 홍보 수석으로서의 첫 번째 이 질의 대답에 응하는 태도라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사에 인용된 것이 선관위 고발이 사실이 아니었듯 선거 과정에서는 당시에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지금은 지사가 되신 분도 고소고발을 당했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에 부응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심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2010년에 김수석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으로 근무할 당시 나왔던 언론 보도 내용을 물어봤죠.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기사를 가져와 물으면 어떻게 답변하겠냐는 취지로 따졌는데요. 결국 야당에선 이 김수석의 답변 태도를 두고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수석이 지금 적반하장식으로 거꾸로 의원한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보이십니까? 의원은 나무라고 있다고요. 이게 아까도 그랬는데 사실 제가 참다 드리는 말씀이에요. 국회 무시하는 태도가 이게 도를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어떻게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겠습니까? 거칠기로 따지면 아랫입술을 맡았던 배현진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장할 때마다 여러 장면에서 상당한 화력을 뽐내고 있죠.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지난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유명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남편 이지성 작가죠. 이 국민의힘 연찬회 강사로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아내인 이 차 선수를 포함해서 아름다운 여성 4인방 중 한 명으로 배현진 의원을 픽했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배 의원도 직접 응징에 나섰습니다. 이 작가를 향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을 하냐며 이 팔불출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 부인과 국민이 선출한 공복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자 4인방을 결성하라니요. 대체 어떤 수준의 인식이면 이런 말씀을. 부부의 금슬 좋은 것은 보기 아름답지만 오늘같이 집 문 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답니다. 배 의원 어제는 동료 의원과 카톡방에서 공개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김병욱 의원과 혼란한 당내 상황을 두고 날선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김병욱 의원 단톡방에 이 자신이 쓴 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는데요. 이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한 의원총회의 결정을 비판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내쫓기 위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쇼를 벌인 것이 부당하다는 게 법원 결정의 핵심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퇴 쇼, 아마도 이 일련의 장면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실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웃는 얼굴로 악수하러 다가오고 전 이런 거는 제가 정치하면서 앞뒤가 다른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전 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저는 해석합니다. 저는. 배 의원 이준석 전 대표와는 윤리 징계 이전부터 이 공개석상에서 갈등을 빚어왔죠. 이 전 대표의 징계 결정 이후 가장 먼저 최고위 해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 체리따봉 사건 이후 지난달 29일 현 지도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끊어내야 할 것을 제때 끊어내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이 지도부의 일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배 의원은 바로 이 사퇴쇼란 말에 발끈했는데요. 김병욱 의원에게 말씀 좀 가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료 의원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이 커뮤니티 수준의 글 공유는 삼가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의원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급 유튜버들의 앵벌이 주장이 당 의원총회장에서 버젓이 유통된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받아쳤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공개 논쟁을 벌이자 이양수 의원이 중재에 나섰는데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타이른 겁니다. 결국 김 의원이 배 의원 개인을 두고 한 말은 아니었다고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윤 대통령의 입으로 활약했던 두 사람의 근황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둘 모두 의도를 했든 의도치 않았든 각각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신윤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 위인박, 돌아온 윗입술, 날선 아랫입술. 네,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입으로 합시다, 다음부터. 자, 그 박마커가 이제 발제해서 정하긴 했지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이제 단체 대화방에서 배현진 의원과 김병욱 의원이 이제 설전을 벌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전의 배경이 뭐예요? 네, 발단은 삼선의 김태호 의원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것이라고 합니다. 김병욱 의원도 여기에 호응해서 의원총회 결정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글을 단톡방에 올렸는데요. 김 의원의 글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기 위해서 자기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쇼를 벌인 것은 부당하며 위법이니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원 결정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김병욱 의원은 이준석 하나 품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느 국민을 포용한단 말이냐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우리 당은 오만과 독선에 중독됐다. 그 독을 치유할 유일한 해독제는 위랄 것 없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 용기라는 주장도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배현진 의원은 아무래도 이제 사퇴쇼라는 발언에 마음이 상했던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 배 의원이 저와 윤영석 의원님의 결단을 사퇴쇼라고 하신 것이냐면서 말씀을 좀 가려했으면 좋겠다라고 반발했었는데요. 이 당직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이 동료 의원들을 함부로 재단하는 커뮤니티 수준의 글 공유는 삼가기를 요청드린다. 이 국회의원이신데라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김병욱 의원이 일부 저급 유튜버들의 앵벌이 주장이 당 의원총회장에서 버젓이 유통된 일이 현실이 그 개탄스럽다. 국회의원으로서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다투니까 중간에 이양수 의원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네, 그랬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설전이 이어지자 이양수 의원이 좀 중재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김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건데요. 자, 이양수 의원은 우리가 싸우면 안 된다. 의총에서 치열하게 의견 개진했으면 됐지.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두 사람을 타일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배현진 의원이 의원 말씀에 적극 동감한다. 신중하게 난국 헤쳐가자. 이렇게 답변을 했고 김 의원도 제 의도와 달리 배 의원님을 불편하게 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류 실장, 오늘 민주당이 첫 최고위원회를 했잖아요. 신임 최고위원들이 하나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앞다투어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검경이 만약에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법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외면한다면 국회는 특검의 시계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민, 한동훈, 그리고 윤핵관, 그리고 김건희, 김핵관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 더 진화한 국정농단이다.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를 통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이뤄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검경 수사도 미진할 경우에 이 특검 도입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이 커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박선준 대변인도 특검에는 검경 조사가 미비할 경우 우리는 전제 조건이 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조건부 특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입 2인방 복귀한 김은혜 친윤 핵심된 배현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뒤에 볼까요? 제목을